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이 공개했고 그 내용은 외교부에서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적인 논란은 물론이고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한 법적 문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취재한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이달 초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합니다. 외교부가 경위를 조사한 결과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에 강 의원에게 그대로 불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외교관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미 정상회 통화 내용을 강 의원이 공개한 겁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보가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 감찰 결과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로 드러났습니다. K씨는 한미 정상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강 의원이 회견을 했던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두 차례 했습니다. 이날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뒤 두 사람은 또 통화를 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감찰 결과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누설을 운운하는 건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의 경우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청와대 내부에서도 내용 열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외교 기밀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K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대북 식량 지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방한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모두 기밀에 해당하는 양국 간 중요 안보 사항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K씨가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이번 한 차례뿐이 아닙니다. 감찰 조사 결과 지난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K씨가 유출한 겁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은 역시 강효상 의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요청과 관련한 기밀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이번 사건을 짧게 요약한다면 한미 정상의 통화와 정상회담 내용을 현직 외교관이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하고 강 의원은 이것을 공표한 사건입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짧게나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한미 간의 통화 내용은 통화가 끝난 뒤에 양측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 언론 보도를 하는데 안 하는 부분은 서로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극히 일부 내용만 공개를 합니다. 이제 예.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대통령 주요 일정은 경호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나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이제 북한 관련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백악관이 미리 약속한 내용 이외에는 엄격하게 기밀로 묶어둡니다. 예.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청와대와 외교부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한미 당국이 비밀로 묶어놓은 내용을 공개하면 그건 일단은 우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서 맺은 약속 같은 것인데 이게 예. 일방적으로 유출이 되는 건 외교적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에도 크게 훼손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상대 국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항의를 받기도 하고 예정된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게 외교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근데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하고 외교부의 감찰 조사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50대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자행을 하고 야당과 이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참으로 나쁜 정권입니다. 사실 이제 강제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기 때문에 만약에 K씨가 거부를 했다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는 이제 K씨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적법한 감찰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될 경우 K씨 본인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감찰에 협조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과거에도 왜 비밀 문서 유출이 됐을 때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문서가 외부로 나간 것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정윤회 또 최순실 등 비선 권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고발하는 그런 내부 제보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의 전조이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의 경우 내부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뿐더러 외교 기밀인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공무원이 흘려주고 이걸 야당 의원이 사실상 보고를 받은 겁니다. 예. 그 자체로 불법 행위라는 게 이제 안보 당국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비위 공무원을 색출하는 작업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예. 그 K씨는 이게 그 급이 낮은 외교관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불법이란 걸 몰랐을까요? 판례를 살펴보면요, 이제 외교상 비밀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집니다. 반드시 몇 급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예. 고위 외교관이라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근데 강효상 의원은 그런 법적 책임이 없느냐?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K씨에게 공무상 또 외교상 비밀 누설 혐의가 만약 적용이 된다면 예. 강 의원은 비밀을 넘겨받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역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 강 의원 측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먼저 달라고 요청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감찰 조사 결과 문제 기자회견이 있었던 9일 새벽에 강 의원이 먼저 K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에 K씨가 강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모두 2차례 통화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만 강 의원이 먼저 요구를 한 것인지는 아직은 명확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